안녕하세요. 황북 메가스터디에서 통합과학 수업 담당하고 있는 신예은입니다. 이번 개성고 통합과학 수업 시험 어땠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저 잠깐 소개드리고요. 그리고 각각 세부문항, 그리고 총평, 그리고 적중문항과 기말고사 대비 전략까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네. 저고요. 저는 이제 물리교육 전공하였고 통합과학 교육 같이 복수 전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지금 통합과학 수업이랑 물리 수업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개성고 시험 문항 보시면 개성고는 선생님 두 분 들어오시죠. A파트랑 B파트 나눠서 두 분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이때 A파트에서는 시험 범위가 조금 많았어요. 지학이랑 화학 파트에서 총 5개의 소단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물리 파트는 2개의 소단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배점 살펴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는데 물리 파트에서 0.3점이 조금 더 많이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객관식 총 20문항, 서술형 총 4문항 해서 토탈 100점으로 이제 점수 내셨는데 문항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A파트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화학 내용입니다. 사실 화학 시험지를 제가 계속 살펴보면서 이 시험 문제의 출처들은 어디인가 제가 찾아보거든요. 제가 이제 출판사가 5종이에요. 통합과학 출판사가 5종인데 5종 출판사에서 나오는 교사용 자료 다 찾아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 다 찾아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 어디에서 이제 자료를 따왔는가 찾아보는데 사실 A파트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자료를 따온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화학 파트에서 나눠준 프린트 내용에서 조금씩 변형을 하셔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연계성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교과서나 프린트만 보고 공부를 했더라면 조금 와닿지 않는 문항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리 파트입니다. 물리 파트가 B파트고요. B파트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마지막에 추가 문제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 추가 문제 자료가 제가 이제 학교 선생님이 출처를 떼고 주셨는데 제가 꼼꼼히 살펴봤더니 이게 EBS 개념 완성 아실까요? EBS에서 개념 완성이 2개 있어요. 그냥 개념 완성이랑 그다음 개념 완성 문항편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학교 선생님께서 개념 완성에 있는 문제 일부 따서 아이들한테 추가 자료로 나눠주셨고요. 그리고 아이들 출판사가 지금 미래엔 사용하고 있거든요. 미래엔에서 교사들한테 제공되는 자료가 있어요. 그 교사들한테 제공되는 자료, 동일한 자료 저도 가지고 있고요. 그 교사용 자료에서 일부 문항 아이들한테 추가 자료로 나눠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문항 보시면 왼쪽이 시험지고 오른쪽이 추가 자료로 나눠준 건데 거의 유사합니다. 자료도 유사하고 보기 선지에서 묻고 있는 내용들도 유사합니다. 그 다음 문항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나눠준 추가 프린트에 있는 문제랑 그리고 시험지에 출제된 문제랑 자료 유사하고 자료는 똑같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선지 또한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B파트 선생님은 추가 자료에서 나눠준 문제들에서 대부분 연계율이 높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아이들이 이제 객관식 20문항 그리고 서술형은 4문제이지만 소문항으로 따지면 총 8문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항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봤을 때 기본적으로 개념만 꼼꼼히 알고 외웠다면 교과서나 학습지에 있는 개념들을 외우고 그냥 그대로 문제에 적용하는 것들이 100점이 한 50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개념을 직접적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조금 꼬아서 이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 한 27점.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에 물리 파트가 시험 범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물리 파트의 계산 문항 해서 20점입니다. 결국에 사실 통합과학은 80점대, 70점대면 못 본 거예요. 우리 아이들 90점 초반에서 중반까지 올라와야지 통합과학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험을 잘 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수학 과목이랑은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고득점 얻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개념 암기만 해서는 그냥 50점짜리인 거예요. 개념 암기뿐만 아니라 개념을 활용하고 그리고 계산할 수 있는 문제까지 잘 풀어내야 된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총평 말씀드리면 A파트, 즉 화학이랑 지학 파트에서는 기본 개념을 묻는 문항들이 다수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일부 선지들에서는
디테일한 문항들 물어보고 있었다. 단순히 학습지나 교과서만 외우는 것으로는 모두 다 채워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B파트 물리 파트였는데요. 물리 파트는 앞서 세부 문항 설명드린 것과 같이 추가 문제 자료에서 연계율이 조금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문제들이 그대로 나온 게 아니라 조금씩 변형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 문항에 대한 이해 그리고 분석까지 가능했어야지 실제 시험에서 이 연계율이 와닿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화학이랑 지학 파트에서는 꼼꼼한 개념 암기 그리고 물리 파트에서는 계산 문제까지 충분히 한 학생들이 이번 시험에서 고득점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험 준비하면서 아이들한테 나눠준 자료는 우선 아이들 사용하는 교과서 출판사인 미래엔 교사용 자료, 학교 선생님들이 사실 시험 문제의 소스, 그러니까 출처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학교 교과서 출판사의 교사용 자료예요. 근데 이 교사용 자료는 사실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열람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교사 인증이 된 회원한테만 이게 정보가 공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전에 학교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교사용 자료들, 학교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동일한 자료들 활용하여서 아이들한테 파이널 수업 자료로 나눠줬고요. 그래서 왼쪽에서 시험 문제, 오른쪽에서 저랑 파이널, 즉 직전 수업 때 했던 문항들 유사한 내용들로 다루고 있었다라는 거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한테 늘 말하는 게 학습지, 학교에서 나눠준 필기, 프린트 다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학생 한 명 한 명 다 다르니까 필기가 조금씩 다르니까 제가 다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물리 파트의 선생님은 개념 완성 문제집 사용하셨거든요. 근데 개념 완성 문제집에서 선생님이 내준 문제 외에 추가 문항들이 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몰라요. 이 문제가 개념 완성 문제인지도 모르고 이 문제 외에 추가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학교 선생님이 내준 그 문제 그대로 그 자료들 그대로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저는 해당 학교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자료 출처 파악하여서 그 자료에서 추가적인 내용들까지 다 다뤘고요. 실제로 개념 완성에서 학교 선생님 나눠주신 것 외에 문제 출제되었고 저랑 동일한 자료들로 학교 선생님 이번 시험 문제 출제된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머님들 이제 여기저기 설명회를 혹시 많이 다니셨다면 이제 적중문항이니 이번 시험에서 연계율이 어땠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강사들은 점쟁이는 아니거든요. 시험 범위가 이렇게 나오면 어디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될 거다. 이건 뻔히 보여요. 뻔히 보이는데 아이들이 조금 더 체감 난이도가 낮아지게끔 즉 직접적으로 이게 연계가 되었다. 내가 학원에서 선생님이랑 수업을 했다라고 느끼려면 학교 선생님이 나눠주신 자료들을 제가 꼼꼼히 분석하고 그 자료들 출처 다 찾아서 아이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설명해주고 문제풀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높은 연계율 보일 수 있었고요. 저희 아이들 저랑 이번 중간고사 대비한 것과 사실 마찬가지로 기말고사 대비도 들어갈 텐데요. 저랑 수업하는 아이들은 사실 매 수업 시간마다 필기를 합니다. 저랑 이제 수업이 2시간 반 정도 진행되는데 이때 2시간, 1시간 반 정도는 아이들이 계속 열심히 따랐어요. 저는 판서 수업 진행하고요. 아이들은 제가 판서 것을 바탕으로 직접 씁니다. 왜냐하면 직접 쓰지 않고 듣고 있으면 아이들이 이해한 줄 알고 자기가 2시간 반 동안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간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귀 속에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간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직접 손 쓰면서 필기할 수 있게끔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을 어느 정도 진행하다 보면 학교 자료들이 어느 정도 누적이 됩니다. 그러면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학교 자료 출처 파악하여서 학교 자료 변형하여서 학교 자료에서 더 넓은 풀 가지고 와서 아이들한테 학교 자료 분석 진행하고 마지막으로는 파이널 모의고사 때는 추가로 들어오는 자료들 한 번 더 정리하고요. 교사용 자료들 아이들한테 나눠주면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혹시 오다 가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통합과학 수업이 월요일 날 저녁 7시 반부터 10시 그리고 화요일 5시부터 7시 반, 7시 반부터 10시 이렇게 수업 진행되는데요. 이 바로 옆에 메머드 커피 있거든요. 제가 거기를 월요일, 화요일 밤 10시부터 12시 반까지 대관을 해놨어요. 아이들이 당일날 과제 다 못했을 경우 또는 숙제
아니, 그 당일날 이제 질문을 다 못했을 경우 당일날 남아서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오다 가다 이제 어머님들,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기웃기웃 보고 가세요. 쟤네는 뭐 하는 건가 하고 이렇게 구경하고 가시는데 아이들 완성할 때까지 조금 집에 안 보내드린다는 거. 그래서 심리학 클리닉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랑 온라인으로 카톡으로 줌으로 실시간으로 언제나 이렇게 부족한 부분 보완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이제 물리 파트 내용이 다 끝났기 때문에 물리 다음으로는 조금 꼼꼼하게 지엽적으로 외워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학교 자료 그리고 출판사 자료들을 위주로 아이들이 꼼꼼히 공부할 수 있게끔 다시 잘 준비하고 있으니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번 우리 아이가 과학시험을 정말 못 쳤다. 근데 왜 못 쳤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제 개인 번호로 아이가 틀린 번호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